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달에 결혼하게 될 예비 신부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번 주에 결혼하게 되는 날이었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없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예비 신랑을 만났을 당시 첫눈에 반했었습니다. 비록 저는 가진 거 없는 평범한 직원에 불과했으나 제가 첫눈에 반한 사람은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네요. 출근을 하면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2번이 있는데 그건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입니다. 점심에는 항상 배달을 시켜 먹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일하는 사무실은 안에 개인 화장실까지 있어 더 얼굴 보기가 힘들었네요. 그리고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첫눈에 반하게 되면 계속해서 보고 싶고 저도 모르게 눈이 가고 그런데 그걸 그 남자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 회식 때 직원들 술 한 잔씩 돌리면서 제 옆자리에 앉아서 직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술과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요즘에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며 칭찬을 해주는데 붉어진 얼굴을 가리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술도 좀 마신 상태라 뛰는 가슴 진정시키고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바라보며 화장을 재단장하고 나왔는데 화장실 앞에서 이 남자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술도 좀 깰 겸 밖에서 바람 좀 쐬면서 대화하고 싶다는 말에 같이 걸으며 자연스럽게 회사 얘기를 하던 중 부족한 거 없고 저와는 비할 수 없는 이 남자가 저를 보며 관심이 있다면서 고백을 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말 때문에 몸이 멈춰섰고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네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며 몇 번의 기회를 만들려고 했었지만 일도 워낙 바쁘고 생각보다 대화할 수 있는 시간조차 만들 수 없어서 회식하는 날 용기 내서 저에게 고백하게 된 거라며 어색한 웃음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속마음을 이 남자에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회사에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며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네요. 서로가 첫눈에 반했고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해 오다 보니 결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네요. 회사의 대표로 계시는 아버님께서 저를 좋게 받아줄 마음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저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했던 이 남자와의 관계를 아버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고 묵묵히 저희의 만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꽤 오랫동안의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걸 보시고 광준 씨와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너무나 확고한 마음에 제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서 사무실로 불렀다며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연히 제 마음도 같다고 말씀드리며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말을 하시며 알 수 없는 표정의 변화만 확인하고 돌아오는 답을 듣지 못한 채 제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일을 하며 광준 씨와 문자로 간단하게 대화하면서 아까 아버님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며 퇴근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광준 씨에게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듣게 되었네요. 저와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이었고 약속 시간을 잡아 상견례 일정을 잡으라는 아버님의 말에 얼떨떨하면서 생각보다 쉽게 허락해 주신 게 의아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만들어졌고 집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옷차림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얼굴을 마주한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는 기가 많이 죽어 보이셨고 제대로 된 말조차 하지 못하셨네요. 그런 심정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났고 집에 가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집안 차이가 크다 보니 저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아빠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빠의 말에 동의를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네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모습들을 보면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방향 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별일 없이 잘 지내왔고 저희가 결혼하게 되는 날도 가까워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도 달라지는 것 없이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인사드리러 몇 번 갔을 때도 정말 잘 대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무런 조건 안 보고 저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편견 없이 대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 하는 날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광준 씨와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이 아닌 가면 속의 진실된 모습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결혼할 예비 신부였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할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저녁 광준 씨와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저희 집으로 바래다주고 있는 도중 한적한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자 광준 씨는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신호 위반을 하였고 원래 신호를 받고 가는 차량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상대방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가드레일에 들이받으면서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잠시 정신을 잃었었고 저보다 먼저 깨어난 광준 씨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미치겠네. 아, 어떡하지? 정말 큰일이네. 저 사람들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빨리 119에 신고부터 해야지. 저 사람들 너무 위급한 것 같은데? 아무도 깨어난 사람이 없잖아. 아마 가족들 같은데? 잠깐만, 119에 신고를 하자고? 그 다음에는 경찰들 몰려올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네가 더 잘 알잖아. 이번에 중요한 계약건이 있는데 이런 상황 생긴 거 아버지가 알게 되기라도 한다면 나는 끝장이라고.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우리 차 시동은 걸리고 이동은 할 수 있으니까 도망칠까? 주변에 CCTV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만 숨어버리면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도망가겠다고? 그건 뺑소니잖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왜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빨리 119에 신고하자. 그리고 아버님께 전화해서 사태 수습부터 해달라고 말하면 계약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거야. 나는 신고 못해. 이렇게 내 인생 끝날 수 없다고. 아이씨, 저 사람들은 왜 이리 빨리 달려서 피하지도 못하게 상황을 만든 거야? 무슨 말이야? 잘못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 광준 씨가 신호 위반했잖아. 신호만 잘 지켰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저 사람들 빨리 구해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119에 전화할게. 그러니 광준 씨는 아버님께 바로 전화하도록 해. 저를 말리며 전화하지 말라는 광준 씨의 손을 뿌리치고 119에 전화를 했고 빠르게 구급차가 와서 상황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광준 씨는 아버님과 전화 통화가 끝이 났는지 저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길래 다독여주며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진정을 시켜주고 있는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광준 씨가 다가와 지금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분께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광준 씨를 쳐다보니 저를 보며 운전 미숙이라 상황 판단이 늦어서 사고를 일으켰으니 운전대를 맡긴 자기 잘못도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경찰서로 같이 가겠다고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생각하지 못한 광준 씨의 말들에 멍하니 있는데 저를 보며 나중에 다 설명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일단 경찰서로 가면 아버지 오니까 다 해결해 줄 거니 그때 자기가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들어보라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네요.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을 했고 저희보다 빠르게 도착하신 아버님께서 잠시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부르더니 저에게 하신 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았고 돈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되는 건지 실망과 정신적인 충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네요. 예비 며느라,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할 후계자인데 서류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되겠니? 너는 이제 결혼할 배우자이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이기도 하면서 가족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거 지금 와서 따지면 뭐 하겠니? 상황은 벌써 이렇게 벌어졌는데 곧 있으면 회사에 큰 계약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 사고가 소문이라도 돌게 된다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겠니?
그러니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결정해 주길 바란다. 일단 네가 대신 운전을 해주다가 운전대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해서 사고를 냈다고 말만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주도록 할 테니 이번 상황만 어떻게든 넘어가 줄 수 없겠니? 너희 부모님 빚도 많다고 들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 살면 너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니? 그리고 이번 일만 잘 해결된다면 앞날은 내가 보장하마. 이런 것도 내조라고 생각하고 내 말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주변에 CCTV도 없었다면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 앞날이 힘들어지는 건 너도 원치 않는 일이지? 내 말 뜻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진술할 때 잘 부탁한다. 정말 충격적인 말들을 늘어놓은 아버님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고 광준 씨는 제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님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들어봐야 한다며 저를 자리에 앉혔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을 해달라는 경찰분의 얼굴을 보며 머뭇머뭇거리자 광준 씨는 저를 보며 큰 소리로 사고 났을 당시의 상황 모두 솔직하게 말하라며 범인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나 큰 상처로 다가왔고 없는 집안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아버님에게도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을 전했고 제가 대신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해 달라는 말까지 털어놓게 되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의견이 갈리게 되면서 저는 광준 씨의 집안 분들에게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도 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결국 저희가 자동차 극장에서부터 사고 난 시점까지의 CCTV를 확보했고 진실은 어렵지 않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저에게 덮으려고 한 죄질까지 더해져 현재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사고 난 가족분들 중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는 살았지만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아있던 그 아이의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버렸네요. 혼자 남겨진 아이는 얼마나 외로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제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말하라는 그런 사람들의 식구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한 만큼 처벌 달게 받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한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게 너무나 소름이 돋습니다. 하늘이 도와준 건가요? 저 사람들의 진실된 가면을 벗겨주신 것 같아 정말 감사할 뿐이네요. 결혼식에 따른 파혼 위자료 또한 광준 씨 집안에서 모두 보상 처리를 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푼돈에 불과하겠죠. 아직 창창한 30대의 나이에 쓴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